53만 4천 원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119만 9천 원에 59만 9천 5백원 빼고 선택약정 할인 25%를 빼면 6만 5천 5백원이 남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4%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인 거예요. 그래서 45%를 깎아준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막 깎아주고 깎아준 사유를 속기록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 기타 등등 어떤 노력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대들기 듣다가 너무 빡쳐서 벽 쳤더니 우리 집 원룸 됐잖아. 뭔 개소리야.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매주 대들기가 전하는 고구마 뉴스 때문에 빡이 있는 대로 오르신다면 좋아요. 이거 왜 빡 쳤는데 왜 좋아요 버튼이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변태 같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빡치면 좋아요. 빡이라도 쳐야 세상이 변한다. 빡치는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뉴스 기사만 봐도 빡치는데 자세히 들으면 더 구체적으로 빡칠 수 있는 알빡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이 그 인터넷 하다 보면 요즘에 그런 광고 많아요. 옆에 갤럭시 노트 20 단돈 65,500원. 오늘만 50일간 50명만 오늘만 선착순 몇 명만 뭐 갤로트 얼마 신형 뭐 폰 얼마 이게 사실은 이게 보면은 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눌러 보면 고객님 뭐 이러면서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얼마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과연 순간적으로 선배 호객님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호객님 속마음 호객님. 자, 이게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 뽐뿌 사이트 지금 뽐뿌 하는 분도 계시죠? 커뮤니티 중에서 뽐뿌라는 사이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가격이 워낙 뭐 보조금도 많고 통신 요금에 따라서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싸게 사서 호갱 소리를 덜 들을까 해서 그런 집단지성이 모인 곳이 바로 뽐뿌 커뮤니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워낙 복잡하게 통신사는 어떻게든 복잡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호갱들을 낚으려는 전략 그리고 이 호갱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이 틈을 찾아가지고 그쵸. 어떻게든 싸게 사서 호갱이 아니라 정말 싸게 최신 핸드폰을 사겠다는 그런 전략. 이 치열한 수싸움의 현장이 바로 이 핸드폰, 스마트폰 이제 구매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싸움에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생각해보면 옛날에 용산에 뭐 게임기 사러 가거나 그죠. 뭐 이런 거 사러 가면은 속된 말로 용팔이 분들과의 어떤 기싸움과 수싸움과 그쵸. 가기 전에 스터디하고 가고 막 갔다가 손님 맞을래요 뭐 이런. 용산 전자상가의 일부 점포들이 바가지 상술에다 폭언과 협박까지 서슴지 않아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강매 현장을 오수호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고발합니다. 용산에 있는 한 전자상가입니다.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하던 직원.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내가 궁금증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학원만 가지고 돈 내고 배워요. 가격을 물어보면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내세웁니다. 물건 가격을 알아볼 수 여기가 백화점이에요? 저희 집에서 물건을 사가야지 소비자지. 지금 손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피해준 사람이라고요. 네? 급기야 협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손님 맞을래요? 네? 맞을래요? 네 맞을래요? 전자제품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속이거나 겁을 줘 물건을 강매하는 주인과 직원들, 이른바 용팔입니다. 그런 치열한 그 현장, 이게 지금 이 폰 업계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웃고 있었다? 바로 이동통신사가 웃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KBS가 취재를 했는데 태풍과 코로나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규정 기자와 그리고 오승목 기자 두 분이 함께 취재를 했습니다. 먼저
오규정 기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산업과학부의 오규정입니다. 산업 앤 사이언스. 나 게스트로 나오니까 좋네. 배우도 좋고. 그렇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고 자 그리고 오승목 기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산업과학부 오승목 기자입니다. 뭘 따라해. 좀 더 친밀감 있게 자기 소개해 주시죠. 나는 무슨 기자고 어디 출입하고 뭘 취재했다. 산업과학부 막내로 있는 오승목 기자고요. SKT, KT, LG U+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통신 IT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댓글 기자를 본 적 있습니까? 네, 본 적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땠나요? 왜 웃어? 야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아니 재밌다. 예. 네. 죄송해요.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할 우리 오승목 기자인데 자 일단 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뭐 본인이 하고 얘기하고 좀 바로바로 끼어들어서 얘기하면 됩니다. 네. 일단 여러분 오규정 기자의 이 기사가 있어요. 119만 원 갤로트 22 6만 5천 원 되는 마법의 비밀 풀어봤습니다. 이런 거 사실 이제 우리 민경욱 선배가 풀어주셔야 되는데 마법사니까. 마술사기 때문에. 계속 소환하니까 엮이잖아요. 아무튼 자 그런데 일단 갤로트 20 이게 한 120만 원 정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6만 5천 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입니까? 그 선배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요새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단 그 배너 광고나 이런 데 갤로트 20 뭐 6만 5천 원, 뭐 94%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써서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뭐 오늘만 아니면 선착순 뭐 500명만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 다 개뻥이에요. 그냥 살 수 있어 6만 5천 원에. 설명을 그렇게 하죠. 6만 5천 원에 살 수 있다. 근데 뭐 계산해 보면 6만 5천 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120만 원짜리 핸드폰을 6만 5천 원에 살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게 단말기, 그러니까 삼성에서 요거를 출고하면서 정해진 출고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출고가가 삼성이 이 스마트폰을 팔 때 얼마를 받고 싶다. 그게 119만 9천 원이에요. 120만 원 정도는 줘야 내가 이 스마트폰을 주겠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냐면 이게 2년 쓰고 어차피 핸드폰을 바꾸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쓰고 이 핸드폰을 반납하면 2년 동안 이 폰을 쓰고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50%를 할인해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120만 원에서 50%를 할인하면 6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59만 9,500원인데 그냥 60만 원 합시다. 네, 60만 원인데 자막 쓰기 귀찮아. 여기에 그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약정 할인이라고. 약정 할인이 뭐냐? 약정 할인이 뭔지 모르겠다. 그 선택 약정 할인이라고 요금제에서 그 그러니까 이 통사들이 통신 단말기가 요새 너무 비싸잖아요. 기계가 비싸. 기계가 비싸니까 그 기계 값을 약간 보전해 준다는 느낌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요. 하나는 단말기 보조금을 주겠다. 단말기를 비싼 거를 네가 우리 이 통사에서 사면은 내가 그 돈을 보태주겠다. 기계값을 내가 보태주겠다. 기계값을 보태주겠다. 그건 이름이 뭐예요? 그게 단말기 보조금이에요. 단말기 보조금. 네. 오케이. 근데 그 보조금은 기계에 따라서 다르고 이게 날짜에 따라서도 좀 달라요. 오케이. 근데 보통 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 주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야 단말기 값은 그대로 내고 그냥 요금이 네가 매달 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 요금에서 25%를 깎아줄게. 요금을 좀 싸게 해줄게. 네. 근데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단말기를 할인해 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지. 네, 통신비를 깎아주는 거니까. 그게 이제 통신비 깎아주는 게 선택약정 할인이라고 불러요. 그게 25%를 매 통신비에서 매월 통신비에서 할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담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89,000원짜리 요금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24개월, 그러니까 2년 쓰고 폰 반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4개월 쓴다고 하면 그게 얼마냐? 24 곱하기 89,000원. 네, 그러면 213만 6천 원이거든요. 여기서 25%를 까줄게. 근데 그거는 사실상 폰값을 할인해 주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9,000원 요금제 24개월을 곱한 다음에 거기 25%를 빼면 53만 4천 원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119만 9천 원에 59만 9,500원 빼고 선택약정 할인 25%를 빼면 6만 5,500원이 남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4%만 내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너는 요금제는 89,900원짜리 써야 되는 거야? 네. 그쵸. 89,000. 아까 근데 25% 깎아준다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25%를 단말기 가격에서 빼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9,000원 요금은 그냥 낸다고 또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매원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어떻게든 이 비싼 단말기를 우리가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이런 설명을 이제 폰 판매하는 분들한테 짜자자 들으면은 일단 이해가 안 돼. 막 이해 안 되는데 일단 65,500원이세요. 결과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 그럼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통신비에서 할인을 아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말기 값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속임인 거지. 그러니까 단말기 가격이 낮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89,900원짜리 요금제를 25%를 할인을 해주는데 그럼 내가 내야 될 여기에 통신비는 89,900원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달. 그 말대로라면. 근데 그걸 기계값에서 빼준다는 거잖아요. 그걸 기계값에서 빼준다는 거지. 손뜻 자기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위법이에요. 원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단말기 값은 단말기 값대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광고를 89,000 사실 그러니까 이 할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가져가는 그 폰 2년 동안 내가 임대해 주겠다. 그치, 임대지. 임대를 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임대값을 내면 임대를 해주겠다. 또 하나 그리고 네가 내는 통신비를 89,900원짜리를 써야 되고 그거를 내가 25% 까주겠다. 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고객님이 그 기계값을 우리가 절반을 반납을 하신 조건으로 까드리고요. 요거는 선택약정 할인으로 50만 원 까니까 사실 기계값은 65,000원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저도 겨우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실 24개월 동안 이 갤로트 20을 65,500원 가격에 쓴다고 가정을 하면 이 통신 요금까지 24개월을 곱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20만 1,500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2년 동안 갤로트 20을 쓰는데 220만 원 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규정 기자가 220만 원에 든다. 근데 그러면 이게 많이 실제로 싼 걸 수 있잖아요.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뭐랑 비교를 해봤죠? 요새 그 자급제폰 많이 쓰잖아요. 알뜰폰. 자급제폰 아세요, 뭔지? 모르신다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급제폰이라는 거는 내가 단말기만 사는 거예요. 내가 단말기만 사. 네. 그 다음에 통신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단말기 그 자체를 사. 120만 원 주고 사. 그 다음에 유심 꽂아. 유심만 개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급제폰 내가 스스로 나는 옛날부터 이런 자급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기계를 TV를 사고 나서 여기에 어느 통신을 꽂을지 나중에 정하는 거잖아요. 공기기를 그렇죠. 공기계 사가지고 그게 난 되게 합리적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통신사가 이걸 팔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거를 120만 원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너무 비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통사들이 여기서 까주고 저기서 까주고 이렇게 까줘서 65,000원을 만들어줘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치. 사실상 할부 같은 건데. 그렇죠. 사실상 할부고 거기에 할부 이자도 붙어요. 심지어 할부 이자가 거의 7%? 그 정도 붙어요. 그러면 카드사보다 할부 이자가 센 거예요. 근데 방금 말한 대로 자급제 폰을 했을 때는 그래서 얼마 든다는 거예요? 자급제 폰으로 계산했을 때는 120만 원짜리 단말기를 사고 여기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요금제를 그냥 껴넣으면 돼요. 예를 들면은 SK7 모바일에 여기가 이제 그 SKT 계열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33,000원짜리 요금제를 하면 무제한을 쓸 수 있어. LTE 무제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뜰폰은 아직 5G가 안 되기 때문에 LTE를 쓸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5G 안 터지잖아요. 맨날 안 터져서 속 터진다고 하는데
LTE나 5G나 사실상 지금은 뭐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5G 전용 폰은 이 통사에서 개통하면 LTE로 개통 안 해줘요. 아시죠? 몰라요. LTE로 개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안 터져서 답답한 사람들은 LTE 전용으로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LTE 우선 모드로 그렇게 많이들 써요. 그러니까 근데 요금제는 5G. 요금제는 5G 요금제로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줬잖아요. 5G 안 터지는데. 왜 LTE 요금제 안 해주냐. 안 해주냐. 네. 근데 이제 단말기 자급제 장점은 내가 LTE 요금제로 이 5G 이거를 그냥 기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3,0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냐? 33,000원을 24개월 계산한다고 쓴다고 가정했을 때 199만 1,000원. 그러니까 아까 거보다 한 21만 원 저렴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그 폰 반납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자급제로 사면 이거 내 건 내가 나중에 중고로 팔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네. 그게 한 뭐 4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40만 원 정도 해요. 네. 그러면 깨끗한 거. 얼마 차이야? 60만 원 더 싼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전 방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댓글이나 읽어보시죠. 네. 강병수 기자 여기 클리앙이랑 덕후 다음 댓글 3개 달려주세요. 클리앙의 지옥선생 누벤님께서 2년간 간병인이 돼서 핸드폰을 못 쉬세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이 닫히면 안 듣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년 뒤에 이거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50%인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이 구려져서 50% 정도 값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요건 또 다른 거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내가 폰 안 아파 폰 저 있구나. 폰을 내가 중간에 한번 떨어뜨리거나 뭐 기스 막 나거나 뭐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요 내용은 또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다음 덕후 댓글도. 덕후의 익명으로 반납 할인 끼워 넣는 거 양해치네. 양해치네. 다음에 품위 있게 백년님께서 단말기 할부라기보단 리스네. 단말기 임대 리스. 흠집 생기거나 분실하면 나머지 24개월치 비용은 모두 고객용. 이렇게 나중에 고객님이 그냥 반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할 땐 쉽지. 그러니까 반납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폰 한두 번 떨어뜨립니까? 하면서 없고 깨고 그쵸. 기스나고 2년인데 그것도. 2년인데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지난 폰이 상태가 신품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반납 얘기를 했더니 왜? 웃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고 50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사실상 할부는 48개월 나눠서 내다가 2년 뒤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을 겪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댓글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에 YS 파더께서 반납폼 저거 완전 사기입니다. 직접 당했고요. 모서리 같은데 찍혀있으면 반납 받아주지도 않고 받아주더라도 중고나라 가격도 안 쳐줍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게 숨어있다. 네. 야 요거는 좀 양해치네. 요런 느낌. 네이버의 미아땡땡님이 저 반납하는 프로그램도 유료 서비스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나가요. 완전한 상태로 반납을 해야 되니까 기스 나면 수리비 내야 돼. 보험도 무조건 가입해야 돼. 양해치 맺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바보다. 오히려 65,000원 이거에 낚이면 안 된다. 이런 댓글도 있어. 클리앙 댓글 강병수께 좀 보시죠. 클리앙의 나르시암님께서 자급제로 카드 할인받아 구입하는 게 훨씬 싼데도 무작정 월 납입금만 적으면 엄청 할인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또 다음에 도토리 부자님께서는 자급제로 사고 알뜰폰 무제한 요금제가 최고지 뭐. 네. 그러니까 아무튼 65,500원 대박 이게 아니라. 그렇죠.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 이런 거에 낚이면 호갱인 거 애시죠. 이런 거 그냥 사실 그리고 LTE나 5G나 사실 대리기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리기 보는 데 어차피 다 와이파이 쓰지 않을까? 어차피 와이파이로 보시고요. 대리기 그냥 스마트폰으로 LTE로 보세요. 진짜 똑같아. 5G가 특별히 뭐 우리가 4K로 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리기를 4K로 볼 필요 없어. 왜냐 우리 1080으로 찍으니까. 두둥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G 요금제가 알뜰폰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 논의 중이거든요. 5G도 조만간 요금제가 알뜰폰도 도입이 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장난을 치는데 이런 장난을 치는 게 과연
스마트폰 대리점이나 일부 이 폰을 파시는 분들이 하는 거냐? 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 이게 뒤에 누가 있었다? 통신사들이 있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나쁜 사람 따로 있다. 오승목 기자, 요 내용이 그 KT 또 SKT 할 거 없이 다 이거와 연관돼 있다는 문건을 또 확보하셨다고. 이게 과연 이제 유통망에서만 일탈로 벌어지는 일이냐? 정말로 유통망의 일탈이라면 그러니까 대리점이나 이제 판매점 참여하는 분들이 예. 그게 보통 이제 이동통신사들이 지금까지 견지했던 입장은 본인들은 그냥 영업을 위해서 이렇게 판공비, 판관비라든지 이런 걸 제공했을 뿐인데 그것을 이제 불법적인 선 이상으로 판매점들이나 대리점이 집행을 한 거다. 그러니까 판매점 탓한 거네요. 예.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과연 그게 판매점이나 대리점의 어떤 일탈이었겠나. 이동통신사들이 정말 여기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없었나 이렇게 취재를 했었는데 이게 일단은 이동통신사들이 이걸 주도하고 주변에서 이제 유도하고 관리하는 거다 이런 얘기 자체는 이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네. 이번은 클리앙의 시아시언님 댓글 오기정 기자 좀 읽으십시오. 클리앙의 시아시언님이 아니 이게 무슨 이제야 밝혀진 거대한 진실이랑 말하네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대란이니 뭐니 하면서 나오는 것들의 지원금은 땅 파서 주는 줄 알았나요? 그리고 AS 애쉬PD님이 차이가 분명히 있죠. 충분한 빼박 수준의 증거를 모아서 통신사가 인정하게 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오승목 기자 이거를 취재를 하다가 이 통사가 뒤에 있다. 이게 소문은 무성했지만 빼박 캔트 에비던스 이게 구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7월 6월 말쯤에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을 이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과징금을 의결할 것이다. 엄청 센 제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소문이 여기 돌았었어요. 근데 그때쯤 우리 남편 얘기 또 하게 되는데 우리 남편의 핸드폰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핸드폰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알아보는데 그 성지라고 아세요? 성지점 모르세요? 이분들 너무 모르시네. 우리 너무 기업폰, 법인폰 써서 그런가? 그러니까 성지점이라고 인터넷에 휴대폰 성지 이렇게 검색하면 그때 약간 떴다방처럼 그 지역에서 보조금을 제일 많이 주는 그 지점들이 표로 정리돼서 막 올라와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막 은어들도 엄청 많고 주소도 안 나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남편이 야 이런 데서 사는 게 싸대. 안 그러면은 호갱된대. 이래가지고 거기를 막 알아보고 성지점 몇 군데를 이제 전화했더니 주소도 안 알려줘. 그냥 전화하면 위치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연락 주세요. 막 이래요. 그리고 거기서 연락하면 거기서 골목 안쪽으로 우회전 하시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개통하는 이통사 그 유통점을 위치를 알려줘요. 그래서 가면은 그래서 이게 얼마에 지금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조금 얼마까지 해주세요. 이러면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그냥 계산기에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보여줘요. 왜냐하면 단속하거나 녹취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데 저는 제가 그때 같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오는 사람 그 신분증도 확인해요. 신분증 꺼내보고 한쪽에서는 그거 받아가지고 검색해요. 오규정. 기자잖아. 네, 그래서 저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있었어.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불법 보조금이 이루어지는지를. 그래서 이제 남편 그거 상담하러 가는 걸 이렇게 좀 쫓아다녀보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은밀하면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얘기하면서 야 이거 방통위에서 과징금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소문이 무성한데도 아직까지 이런 짓을 하는데 이 보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게 거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승목 기자의 판단도 그렇고 저희 팀의 판단은 사실 그런 식의 막 몰카해가지고 유통점에서 이런 식으로 웃돈 주고 판다더라 이런 것들은 그 전에도 너무 많았고 사실 이게 뭐가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 위에 대빵을 찾자. 이게 취재의 목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오승목 기자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판매점이라든지 대리점들이
고객들한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본인들도 총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죠. 근데 사실 판매점도 그렇고 대리점도 그렇고 엄밀히 말해서 다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렇죠. 다 이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닌데 그럼요. 어떻게 이렇게 고객들한테 파격적인 금액을 줄 수 있을까? 그렇죠. 결국은 그 돈이 어디서 이동통신사들이 준다는 거죠. 이통사들이. 그럼 이동통신사들이 준다는 거는 소문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취재를 한 게 이동통신사 본사에서 본사 영업팀 직원이 특정 대리점한테 너네한테는 특별히 얼마를 더 줄게. 그 속된 말로 이제 그 보조금 더 준다.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을 더 줄 수 있으니까 이 대리점들은 다른 대리점들에 비해서는 싸게. 그 고객들한테 돈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말해서 흔히 이제 성지화가 되는 건데 그 문자를 입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SKT, KT, LG 플러스 3사 다 골고루 확인을 했고 다 3사가 다요, 그지? 예. 심지어 7월 8일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통위가 어찌됐든 적발을 했으니까 이 이동통신 3사 임원들 불러가지고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니들 이딴 거 다시는 하지 마라. 그 녹취록 속기록만 봤을 때는 임원들이 이제 싹싹 빌죠.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그런 녹취록을 보면. 네, 근데 제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은 그 싹싹 비는 순간에도 하고 있었고, 빌고 나서도 하고 있었고, 예, 골고루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었다. 그 이제 문자를 확보를 한 거죠. 단순 제보라고 하기에는 좀 중대할 정도로 그 이동통신사의 그 핵심 본사 영업팀에서 꾸린 그 영업 전략에 대한 문건이에요. 갤럭시 노트 20 영업 전략에 대한 문건을 입수를 했는데 뭐 사기업의 영업 전략이니까 좀 살펴보는데 좀 조심스럽긴 했었는데 그 중에 대목 중에 좀 이거는 진짜 문제다라고 해서 보도를 했었던 부분이 앞에서 이제 오규정 선배가 했던 그 케이스 이런 식으로 뭐 2년 렌트 해가지고 뭐 6만 5천 원까지 할인을 하고 또 심지어 더 심각했던 문제는 갤럭시 노트 20가 예약 개통이 8월 14일이었고 정식 개통은 8월 21일이었어요. 근데 8월 14일 날 개통을 했을 때 휴대전화는 사서 갔어요. 근데 개통이 바로 안 됐어요. 그게. 왜? 바로 몇십 분 안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지 않나 보통 개통을? 몇십 분은커녕 최악의 경우에는 한 5일씩 개통이 안 된 적도 있었고요. 5일씩 개통이 안 돼 갑자기. 예. 그게 이제 이동통신사들이 그 KT인데 이제 제가 이제 제보로 확인한 거는 그 저기 고객들한테 어쨌든 갤럭시 노트 20를 적극적으로 팔기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 그러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는 건 이제 불법 보조금을 막 살포하는 건데 그 살포를 해서 이제 고객을 유치를 하면은 사전 예약으로. 예. 그럼 고객 수가 많이 뛰잖아요. 그치, KT 입장에서는. 그치. 그럼 KT 입장에서는 고객 수가 많이 뛰었다는 거는 SKT나 LG 플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 방통 입장에서 봤을 때도 쟤 좀 이상하다. 티나는 거지. 티가 나잖아요. 너무 티가 나는 거야. 그 티가 나니까 이렇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개통을 미루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객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보조금 뿌린 거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티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날 그러니까 사전 예약이 14일에 갑자기 이렇게 쭉 개통이 늘어나면은 방통위가 이 새끼들 뭐야 왜 얘네 불법 살포 많이 했나 보다 보조금 많이 뿌렸나 보다 조사해봐라고 할 수 있으니까 5일에 걸쳐서 이날 다 판 건 맞는데 이거를 개통을 5일에 걸쳐서 늦게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8월 14일 날 이후에 이제 갤럭시 노트 20가 사전 예약이 이제 개통 시작했을 때 엄청 핫하잖아요. 근데 개통을 하자마자 개통 지연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 개통 지연 사태에 대한 기사는 막 나왔었어요. IT 전문지들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이동통신사들의 설명은 과부하다, 전산 과부하다가 첫 번째 이유였고, 그 다음에 전산 과부하를 우려해서 의도적으로 분산한 거다 우리가. 네. 보통 그렇게 다 받아서 써줬겠죠 또. 네. 그리고 뭐 시장 과열이 우려돼서 분산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제 제가 제보 문건을 확인했는데 그 제보 문건 말씀드렸던 KT 본사 본부에서 그 5G 영업부서에서 논의했던 그 갤럭시 노트 20 영업 전략 이거에 대한 회의 그 공유 날짜가 8월 13일이에요. 다 전날이네. 네, 전날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통 지연을 일부러 치밀하게 목적을 갖고 이 계획된 거였는데 막상 이제 개통 그러니까 출시 시작하고 나서 개통되고 개통 지연되고 이제 고객들 불편에 이제 민원에 이제 원성이 자자해지니까 그냥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 이럴 줄 몰랐는데 전산 과부하 때문이다. 문건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개통을 좀 이렇게 쪼개서 하자는 얘기. KT 직영 대리점에서 판매점주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번호 이동 고객은 개통 시간을 따로 정해주더니 오후엔 아예 개통 불가, 개통을 해주지 말란 겁니다. 갑자기 이제 10시 50분부터 개통이 안 돼요. 전면적으로 다 개통이 막혔어요. 번호 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 전인 13일 KT 5G 영업부서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 2급 비밀이라고 돼 있습니다. 싹쓸이 목표 총력 달성이라는 구호와 함께 갤럭시 노트 20 영업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개통 시작일부터 3일간 번호 이동 개통 건수를 시간대별, 지역별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엔 판매 장려금을 깎겠으며 대리점 산하 판매점들도 이 정책을 따르도록 유도하라는 지시도 담겼습니다. 판매점이 받았던 개통 불가 문자, KT 본사에서 짠 공식 영업 방침이었던 겁니다. 이게 첫날에는 좀 개통량이 좀 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 KT 내부 문건에 적힌 규제 리스크,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규제를 말하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일명 싹쓸이 전략을 실행하다 특정일에 고객이 급증하면 방통위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가입 유형별로 이를테면 번호 이동 고객의 경우 쉽게 말해서 LG 플러스나 SKT 고객을 가져온 경우에는 개통을 더 지연시키고 뭐 기기 변경 같은 경우 개통 좀 빨리 해주고 이게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다 정해놓고 진짜 치밀하게 그 대리점이나 판매점한테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할지. 네. 양해치네 이거. 네, 그리고 이건 좀 아닌 거 아닐까 이거? 네, 적극적으로 이제 이행을 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더 주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었다. 그 영업 전략에 보면 그 세일즈 포인트라는 별점 자료가 하나 붙어 있어요. 세일즈 포인트 네. 중요한 거네. 갤로트 20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를 마케팅 전략을 거기다가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48개월 할부를 슈퍼 세이브 프로그램으로 해서 팔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슈퍼 세이브라고 하는 건 2년 쓰고 반납하면 최대 50%까지 할인된다라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설명하면 48개월을 할부하다가 나중에 그 나머지 2년에 대해서는 그걸 반납하면 중고기기 값을 그 나머지 할부금에서 까는 건데 이제 그거를 갤로트 20을 팔 때 이렇게 팔라는 영업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사 차원에서 한 거다. 그러니까 판매점들이 밑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싸게 보이게 하지라고 해서 고민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65,500원이라는 전략은 이 통사에서 세워준 거다. 이렇게 진짜 보이는 나쁜 거죠. 놈은 따로 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알고 보니 이른바 이제 폰 판매하는 분들이 한 거라기보다는 KT에서 갤럭시 노트 20 영업 전략이라는 문건까지 만들어서 본인들이 화상회의를 5G 영업부서 간부들 상대로 한 화상회의에서 이 문건을 공유하면서 이 반값을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이런 것까지 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뿌렸다. 이런 우리가 수싸움을 하던 그 진짜 상대는 뒤에 있었다. 더 큰 상대. 그렇습니다. 거기 돈을.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다음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으시죠. 넘버 17번. 다음에 넘버 17번님께서 이걸 왜 기사로 내보냈지? 싸게 사는 게 배 아픈 건가? 아님 모두가 비싸게 사길 원하는 건가? 클리앙의 까망토리님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잡으려는 게 단통법 아니겠습니까? 단통법이 뭐야 글자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법 좀 없애라. 무한 경쟁하라고 놔도 누구나 다 같이 비싸게 구매하자는 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덕후의 익명도 그 누가 단통법이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 생각하겠어. 지금까지도 그랬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는 건데 그게 왜 문제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크게 두 가지로는 판매점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거고 고객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불법 보조금을 주도하는 곳은 이동통신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골고루 뿌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불법 보조금을
골고루 뿌릴 거면 그냥 요금제를 내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예. 그냥 불법 보조금 자체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 분들은 불법 보조금을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네. 있구나. 근데 이동통신사들의 전략을 보면은 특정 유통망의 특정 대리점한테만 더 많은 장려금을 보조금을 주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그 받지 못하는 판매점과 대리점 입장에서는 영업에서 불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만큼 싸게 사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럼 고객이 그 가게를 찾아갔을 때는 당신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 교란 행위구나.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네. 시장이 교란되는구나. 이를테면 65,000원 홈페이지 그 보고 갤럭시 노트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데 동네에 가가지고 판매점 가면은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객분들 막 화내고. 그렇지.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통 지연 지시 내려가면은 갑자기 개통 안 해준다고 고객분들 화내고. 대리점에 화내고. 그러면은 이게 대리점은 이통사가 갑이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요.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통사는 어떻게든 본인들 수익 구조를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갖은 장난질을 치는데 그 결과물로 그냥 판매점과 고객들만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구 생기는 거고. 일부 기분 나쁘잖아. 호갱 기분 나쁘죠. 네. 일부 유능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좋은 이런 판매점과 대리점만 이득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통사 말 잘 듣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용케도 잘 찾아가는 고객들 일부한테만 이 이득이 가기 때문에 뽐뿌에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막상 찾아 들어가서 뚜껑 열어보면은 또 말씀하셨듯이 오만 조건들이 다 붙어가지고 실제로는 싸게 사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방통위만 우리는 믿으면 되냐? 방통위가 이제 칼을 빼들면 이통 3사가 돌돌돌 하냐? 그렇지 않다. 는 보도를 오늘 방금 보도를 하고 왔습니다.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자 그래서 다음에 아스타카님이 야 과징금을 조 단위로 때려라. 그럼 불법 하라고 해도 못한다라고 하는데 야 방통위도 못 믿는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다음 댓글 우리 강병수께 읽어주십시오. 다음에 칙시님께서 방통위도 한패거리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 이리 처리하니 계속 이런 짓을 더하지. 교묘하게 걸리면 깎아주니. 자 과징금 옛날에 한번 세게 맞았는데 얼마나 맞았어요? 가장 최근에 맞은 게 이제 7월 8일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건데 512억 원이죠. 근데 사실 이 512억 원도 45% 깎아주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과징금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얻어들인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원래 그리고 배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몇 퍼센트 하니까 사실은 통신사 입장에서 남을 수밖에 없어. 하는 게 남는 거잖아. 네, 하는 게 남으니까. 그럼 나머지 이만큼은 내 거잖아.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몇 회 이상 반복되면은 거기에 이제 가중을 하잖아요. 뭐 가중해가지고 20%를 가중을 했어. 그랬더니 이번에 그 7월에 그 과징금이 의결이 됐었는데 그때가 934억 원이었어요. 원래 과징금. 3사 합쳐서 934억 원. 3사 합쳐서. 그럼 그렇게 크진 않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 그 3사 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수익의 3%인가? 그 정도예요. 과징금은. 3%라고? 네, 그 정도로 되게 낮아요. 에이 뭔 소리야? 진짜. 예. 진짜요? 거기 보면은 속기록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니, 과징금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방법. 돈을 벌었는데 그거에 대한 3%만 예, 불법 행위를 해서 번 돈. 예. 그 돈의 3%가 과징금이라고? 네, 퍼센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자릿수라고? 한 자릿수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거에다가 추가로 뭐 몇 회 적발됐느냐에 따라서 가중을 하는 거예요. 맞냐고 3% 싫어해.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버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냐고. 불법을 감수하고 충분히 불법 보조금 영업을 할 만한 거죠. 과징금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지 이거는. 과징금 외에 다른 처벌은 없는 거야. 과징금 외에 처벌이 있어요. 뭐. 형사고발도 할 수 있고요. 방통위가 몇 회 이상 반복됐을 때 그다음에 신규 모집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세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뭐 몇 주 동안은 새 고객을
모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게 해서 과징금을 계산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감경 사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과징금에서 또 깎아? 사유에 따라서 과징금을 감경해 줄 수 있는데 이번에 얼마를 감경해 줬냐 봤더니 45%를 감경해 줬어요. 반띵해 줬네. 마이크. 아니 거기서 과중을 한 다음에 거기서 감경을 한 거지. 아 과중을 한 다음에. 과중 얼마나 했는데? 그래도 과중이 20%인가? 네. 그것도 나온 액수의 20%를 가중. 네, 그렇죠. 그래서 45%를 깎아준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막 깎아주고 깎아준 사유를 속기록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게 25%는 통신사들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거 거짓말. 반성문 쓰면 계속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방통위 회의가 7월 8일에 이게 과징금이 의결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확인한 게 방통위 의결 직후에도 계속 문자 보내고 하는 게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짓말을 한 거고 방통위는 계속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아준 거고 그리고 10%가 조사에 협조를 했다. 조사에 협조했다고? 방통위 조사에 협조하고 자료 같은 거 달라 그러면 잘 주고 협조를 했으니까 10% 까주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10%는 통신사들이 이제 자율 정화를 하고 있다. 스스로 이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개 같네 진짜. 대리점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깎아준 게 총 45%인 거예요. 이거 근데 보도 많이 나왔나? 그러니까 많이 깎아줬다라는 얘기는 나오긴 나왔어요. 45% 뭐 과징금을 깎아준 받으면 거는. 많이 깎아준다 이런 식의. 너무 약간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시장 교란 행위인 거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위고. 아니 게다가 이제 옥소목 기자가 오늘 보도한 거 보면은 방통위가 이 2통 3사가 불법 행위했다는 증거도 본인들 갖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식이 이 문제를 엄청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럼 법을 느껴져요. 뭐하러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증거가 어떤 겁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그 취재를 통해서 구했던 이제 본사가 특정 대리점들한테 불법 보조금을 유포하도록 이제 지시한 그 문자 그 자체인데요. 이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단통법이 2014년 10월에 만들어진 10월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 2014년에? 네, 2014년 10월에 단통법이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됐어요. 근데 시행이 되자마자 아이폰 6가 나왔죠.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요. 아이폰 6도 불법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막 법 만들었던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불법 보조금 대란이라고 하면은 내가 잘 이해 못하니까 아이폰 6가 출시가 됐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6를 사고 싶어해. 근데 이제 기기 변경이 있고 번호 이동이 있잖아요. 신규 가입도 있지. 세 개 차이는 아시죠? 기기 변경은 내가 쓰는 번호와 통신사를 그대로 두고 기기만 바꾸는 거. 번호 이동은 번호는 그대로 두는데 통신사를 통신사랑 기기를 동시에 바꾸는 거. 신규 가입은 내가 폰이 없는데 새 걸로 아이폰 6를 통신사와 함께 개통하는 거. 그죠? 네. 그죠? 근데 이렇게 폰을 이제 사야 되니까 통신사들이 이 고객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 고객들을 유지를 하거나 잡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불법 보조금을 왕창 뿌리는 거죠. 그거 맞죠? 네. 오케이.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공짜폰 나오는데 누구는 사고 공짜폰 그래. 그래서 그때 공짜폰 얘기 나왔어. 네. 그리고 또 누구는 못 사는 사람들이 나오고 뭐 누구는 얼마에 샀니 뭐 이랬니 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거 막자고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시행하자마자 아이폰 6 대란이 나온 거예요. 네. 난리가 났죠. 뭐 법 만든 국회의원들 완전 찌그러져 있고 뭐 잘못했다고 하고 뭐 이럴 줄 몰랐다고 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방통위도 이제 첫 사례다 보니까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서 형사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도 이제 추가 수사해가지고 기소까지 이루어져서 법정에 이제 섰어요. 이동통신 3사 법인이랑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이 법정에 섰어요. 2014년, 15년 그 당시. 그렇죠. 예. 이제 1심, 2심, 3심까지 가서 2018년에 이제 대법 확정 판결이 났는데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에서도 무죄 확정합니다. 진짜? 그 이유가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지시하거나 유도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방통위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법 보조금이 이만큼 심각하다는 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동통신사가 한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입증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 경찰이랑 검찰은 뭐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장려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장려금을 많이 주면 그 장려금이 당연히 일반 상식선에서는 그걸 받았으면 거기에 웃돈의 불법 추가 보조금을 줘서 팔으라는 게 유도와 지시가 있었다고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법상의,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할 만큼의 뭔가 엄격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팔지 않으면 뭐 하겠다 이런 어떻게 식의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강요 뭐 이런 것들이 아니 그 돈 자체가 어디서 흘러왔는지를 조사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공식적인 돈은 공시지원금이에요. 약정 할인으로 사지 않고 그냥 지원금 받아서 산다고 했을 때 공시지원금은 모든 고객들한테 균일하게 얼만큼 정해 이게 니네들 고객한테 주는 거 이건 공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문제 없는 거.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단통법에 의해서 정해진 건데 각 판매점이나 대리점들이 여기에 돈을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게 판매장려금이라고 하는 건데 엄밀히 말해서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이나 판매점한테 영업에 대한 수당 개념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냥 너네들 영업 고생했다고 그냥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판매점이나 대리점 입장에서 공시지원금에 이거를 더 얹어가지고 고객한테 주면은 이게 불법 보조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동통신사는 이제 알리바이를 갖고 있는 게 나는 그냥 니네들 수당으로 준 거지. 그거 고객한테 주라고 한 거 아니야. 이게 맨날 이제 이동통신사들이 논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 법정에서는 방통위가 이동통신사들이 이거 판매 장려금으로 준 게 사실상 고객한테 주라고 유도했다라는 그 증거를 못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죄 판결이 다 났던 거예요. 3심 내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 네. 그러니까 그게 무죄의 중요한 논거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이통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얘네를 열심히 우리 위해서 고객 유치해오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준 건데 지네가 알아서 지네가 멋대로 그 돈을 고객들에게 줘서 자기 영업을 더 열심히 하더라. 그건 난 뭐 내가 뭐 하라고 했냐. 그렇죠. 내가 뭔지냐. 얘네가 더 열심히 자기들 막 판매 많이 하려고 자기들이 그냥 내가 뭐 했냐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통사들은 항상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일탈로 핑계를 댄다. 그게 그거였어요. 제가 사실 이 기사 잘 관심 있는 기사가 아니라서 이쪽 분야를 잘 몰랐어요. 그 얘기를 해도 그냥 뭐 이통사는 원래 나쁜 애들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달라. 방통위가 조사를 하면서 이동통신사 본사 직원이 보낸 문자인데 대리점에다가 야 너네 지금 판매장려금 보내주는 거 이거 보내주면은 공짜폰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판매장려금 다 써 고객한테. 그렇게 보낸 문자를 입수를 했어요. 6년 전 방통위의 이통 3사 고발은 처음이었습니다.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증거 부족, 이통사들의 주장이 통한 겁니다. 최근 500억 원대 과징금을 결정한 방통위. 이번 조사는 달랐습니다. 5G 가입 18만 건이 대상이었고 이통사들의 불법 행위도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지 못했던 거고. 방통위가 포착한 내용 이랬습니다. 먼저 SK텔레콤 본사 영업부서에서 대리점에 보낸 문자입니다. 추가한 장려금으로 단말기 값이 0원이 되니 장려금을 100% 소진할 것을 지시합니다. 장려금을 더 줄 테니 공짜폰을 만들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공짜폰 성지는 꽃 이름으로도 부르는 등 은밀하게 관리했습니다. 아주 고단수죠. 과도한 리베이트는 그릇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정보가 남거든요. KT와 LG U+도 5G 고가요금제를 가입시킨 대리점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했습니다. 이통사 본사가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증거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형사 고발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통사 제재를 논의하던 방통위 전체 회의 속기록.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 이유 어디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한 방통위원은 회의 안건은 과징금이었다며 형사 고발은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알고 보니 방통위 조사 담당 부서에서 먼저 형사 고발 면제를 제1안으로 올린 겁니다. 코로나19라는 그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유통점들
에게 대규모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형사고발 기소 여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한 결과 불법 행위 증거를 잡고도 처벌이 어렵다는 안건을 올리고 방통위원들도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하는 이통사에 면죄부를 준 방통위의 속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동통신사가 지시한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근데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정에 서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증거인데 한번 다퉈볼 만한 부분이거든요. 네, 방통 입장에서는 오승록 기자가 고발하시죠. 방통위가 안 고발한 이유는 뭐예요? 그럼 방통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존재 이유를 이 부분이 사실 저는 되게 답답했어요. 이게 처음에 당시의 조사에 임했던 담당관한테 물어봤을 때는 본인은 뭐 어쨌든 형사 고발할 수 있는 증거까지 확보했다고 이제 조사를 했다고 판단을 했고 안을 올렸는데 그 어쨌든 결정 과정이 뭐 그렇게 됐다. 뭐 결정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뭐 어쨌든요 넘어갈 게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게 그거를 다시 이제 계속 캐물었죠. 왜 이게 형사 고발이 안 됐냐 하니까 법률 자문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 법률 자문이 뭐냐 하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폰 6 대란에 대한 법정 결과 있잖아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난 이제 무죄. 그거를 핑계로 들어서 이게 과거에 무죄가 나왔던 만큼 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이게 형사 고발까지 하려면은 좀 더 이제 면밀히 따져가지고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 이 정도 법률 자문인 거예요. 예. 네, 근데 뭐 면밀히 따져서 하면 되는데 더 이상 이루어지지는 않고 뭐 그냥 묻혀버렸더라고요. 거기서 저희 추가적인 어떤 그래서 법률 자문 좀 구체적인 내용 좀 알려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 이게 좀 약간 어이가 없는 게 개인적으로는 과거와 상황이 분명히 달라졌으니까 계속 논의가 된 것만큼 수사도 분명히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뭐 불러오는 참고인도 다를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이게 특히나 법정에 가서 여하튼 유무죄 여부는 다퉈봐야겠지만 만약에 이게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되는 거라면 단순히 여기서 방통위가 과징금 주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형사법적으로 분명히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있는 기관이 규제하고 감독하고 하라고 있는 기관이 너무 예전에 다퉜는데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되죠. 저희도 이렇게 계속 취재를 하면서 좀 명쾌한 답을 끝까지 얻진 못했는데 그러네. 네, 어쨌든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지극히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코로나 상황이고 5G 살려야 되고 뭐 이 상황에서 지금 대기업 더 이상은 괴롭힐 수 없으니 형사 고발도 하지 않고 45% 감경도 해주고 뭐 이렇게 결정된 거로 보이더라고요. 이동통신사들이 말한 그 감경 사유 중에 본인들이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그 판매점들이라든지 이런 대리점 같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상생 기금을 만들고 뭐 기타 등등 어떤 노력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5G 네트워크망 조기 구축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생활해 보면은 5G 네트워크망 조기 구축은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512억 원으로 맞춰주기 위한 45% 감경을 하는 대가로 방송통신위원회 7월 8일 보도자료를 보면은 그 이동통신사들이 7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하겠다고 해요. 그 이러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상생기금 뭐 등등인데 거기에 5G 네트워크망 조기 구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 작년부터 자기네들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이걸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법 위반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이동통신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거기에 포함시켜놔서 7천억 원 얘네들 이만큼 쓴다고 하니까 45% 깎아주자.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동통신 3사한테 니네들이 말한 그 개선책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좀 구체적으로 진행률 어떻게 됐고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달라라고 메일을 정식으로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댓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부정 기자가 좀 읽어주시죠. 네이버에서요. HULD 땡땡님이 결국 방통위 불법 눈 감아주기 고가 요금제 허락하기 통신사
고가 요금제 강요하기와 리베이트 뿌리기, 제조사 단말 가격 올리기와 다시 보조금 뿌리기, 대리점 불법 영업하기에 완벽한 콜라보네요. 과징금, 벌금, 징역의 콜라보로 다스려 주세요. 네. 오승목 기자 이 말이 맞는 것 같나요? 네, 그쵸. 이게 제가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네,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방통위는 계속 이동통신사들한테 봐주기 하는 태도를 견제하고 있으니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제 담대해지는 거죠. 이제 법을 어기는 거에 있어서 아무렇지 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익을 위해서 고객들한테 고가요금제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리베이트도 거기에 맞춰서 뿌리고 그리고 이 제조사 부분은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아니면 애플인데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취재를 못했는데 분명히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동통신사 통해서 팔겠죠. 우리 애플 취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얼마? 달러 이렇게 얘기하거든. 영어가 일단 돼야 돼서 그러니까요. 대리점도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불법 리베이트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정 대리점들인데 이 특정 대리점들도 이제 제가 취재 과정 중에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얘기를 듣자면은 이동통신사의 이 특수한 어떤 영업 채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님아우 하면서 별도의 어떤 관계를 계속 갖는다 이런 제보도 있었어요. 네. 안 그런 게 더 이상해. 네, 당연히 그러겠지. 속된 말로 그 일본 은어인데 낙가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상적인 대리점이나 판매점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이제 정상적인 공문으로 이렇게 판매점요금을 뿌리는 거고 별도로 이제 믿을만한 그 채널에 한해서 형님 동생 하면서 더 챙겨주고 뭐 직접 지시도 내리고 서로 네. 이제 그게 낙가마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걸 낙가마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은어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콜라보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고객들은 호갱이 되고 시장은 교란되고 잘 모르는 분들은 눈탱이 맞고. 그렇죠. 보통의 자영업자 판매점들도 이제 손해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법 보조금을 다 모아가지고 균등하게 하면은 그만큼 그냥 요금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여유가 있다면 더 내려도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얘들은 그러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동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을 경쟁시키는 게 자기 더 이익인 거야. 사실은 소비자들을 경쟁시켜서 맞아요. 자기들이 이 높은 요금제를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익이니까 그런 거예요. 댓글 보면 그런 얘기 많아요. 아니 그러면 더 싸게 사는 발품 파면서 사는 게 이득인데 그게 자본주의 아니냐. 그러면 뭐 시장에서 여기저 야채 옆에서 싸게 파는 사람 잡아가라 이러는데 그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대기업이 사람들을 갖고 노는 겁니다. 명백하게 시장을 교란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철퇴를 내려야 되는데. 기사 그냥 이렇게 쓱 봤을 때는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더 많았거든요.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냥 어려운 채로 끝나는 게 나을 뻔했네. 자세하니까 더 빡치네. 알빡기. 진짜. 오승목 기자. 네. 오늘 첫 출연해봤는데 어땠습니까? 일단 재밌었고요. 네. 제 아이템을 놓고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뭐 다시 더 취재해야 되는 것도 생각도 나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좀 생소한 분야인데 제가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기초 지식부터 좀 잘 설명을 해드리고 했으면은 좀 이렇게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가지고 그럼도 존나 길어졌을 거야. 재미없는 거 제일 싫어해. 네,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좋았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충 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동안 사실 이런 기사만 나오면은 난 사실 앞에 단통법 붙으면은 그냥 그 기사 안 봤어. 맞아요, 어렵죠. 왜냐면 우리는 법인폰을 쓰거든요. 법인폰 쓰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 사실 관심 없는 뉴스거든. 그래서 안 봤는데. 나도 사실 뭐 거의 배경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뉴스를 기사를 읽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는 이동사들이 좀 비겁하다. 그리고 너무 갑질 심하고 그 과정에서 대리점주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국민들도 이 말도 안 되는 요금제를 계속 쓰게 만드는 이런 기초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빡이 쳤다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 좋은 방송을 맡은 거고요.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기자님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에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오늘 저 오승목 기자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구보다 빠르게 대들기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약간 꼬세요였습니다. 무슨 맨 마지막에 어린이 프로그램 이렇게. 아 이게 말로 설명을 듣는 것이 낫네. 아 그러니까. 아 기사는 짧잖아 일단. 아 그쵸. 근데 기사보다 진짜 훨씬 설명하니까